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첫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7가구 세입자들이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주로 2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40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임차인들과 불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임대인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 만으로 검찰 구형량 7년형보다도 적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본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5년이라는 처벌은 너무 약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카톡 사진에는 아직도 캠핑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대출, 빚, 이자 이런 거에 허덕이고 솔직히 지금 빌라도 엘베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물 새고 이런 거 기본인데 아직까지도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사적으로도 그 사람들의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대책위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작물 재배 지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강원도 하면 고랭지 배추나 감자가 대표 작물이었죠. 하지만 최근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크게 줄고 사과 같은 과수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가 주산지였던 사과가 강원도로 북상한 건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승환,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세비제 일대입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어 고랭지 작물 재배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해 여름철에도 배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후 특성 덕에 태백산맥 일대는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의 주요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의 생산량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전부가 여기가 거진 배추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5개 시군의 고랭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10년 사이 40%가 줄었습니다. 축구장 3,000개에 달하는 배추밭이 사라진 겁니다. 무 재배 면적도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대관령의 경우 30여 년간 평균 최고 기온이 2.2도 올랐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무배추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어떤 장마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을 유발하고
대신 양배추와 대파, 사과 등 대체 작물의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10년간 재배 면적이 3배가량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를 기르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했던 배추 농사를 그만뒀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고랭이, 무배 주마이 하다. 소득면에서 무배 일도 힘들고 사과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작물 재배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유목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축구장 9개 정도 규모의 과수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사과 기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구의 대규모 사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농부 박현수 씨.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온 건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이제 사과가 아예 크지도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병해충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힘들어 그런 과정을 많이 이제 겪었죠. 박 씨는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사과 전문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할 것이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양구로 이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계속 늘어난 반면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양구 지역은 큰 일교차로 인해 사과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고객들한테 사과를 택배를 보내고 했는데 그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밤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은 사과의 이제 경도가 좋아져요.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분지 지형입니다. 덕분에 양구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단한 과육과 달달한 맛을 자랑합니다. 사과 농가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52헥타르에 불과했던 양구군의 사과밭은 14년 만에 6배가 넘는 330헥타르, 축구장 462개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 재배 농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양구로 오는 거죠. 향후 사과 재배 면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춰 양구와 정선, 홍천 등 강원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강원 사과에 대한 브랜드 작업과 함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됩니다. 현재 양구군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사과 농가는 9곳, 사과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가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도 틀 수가 있고 아니면 세팅을 해놓으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양 수분 센서를 해놨잖아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수할 수도 있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 오는 2030년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2000헥타르, 축구장 2,800개 면적까지 사과 재배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강원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동성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48개 사업이 집중 추진됩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속절없이 쇠락하고 있는 동성로가 옛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최대의 번화가였던 동성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동성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입니다. 상가 5곳 중 1곳은 비어 있다는 의미로 전국 평균인 13.7%보다도 크게 높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한 것이 바로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특구 내 시설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상 등급의 호텔에서는 카지노 영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지는 동성로와 양령시 주변 1.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관광특구는 지금까지 전국 13개 시도에 34곳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은 건 대구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코스 개발 등 총 4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의료와 관광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의료관광 홍보 파우치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SNS 홍보단을 운영하여서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해서 외국인 맞춤형 투어 코스도 개발을 해서 저희 한복 체험을 하고,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동성로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동성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골목 상권을 비롯한 관광 시설을 준비해 나가면 나중에 틀림없이 동성로가 걷기 좋고 문화예술이 가득한 아주 좋은 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대구의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성지라 불렸던 동성로가 침체를 딛고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요즘 중국발 이커머스가 온라인 시장의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죠. 명품부터 생필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정품 여부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세관이 인천항 해상 특송 화물을 집중 단속했는데 이른바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해상 특송 화물 검사장입니다. 물품 하나하나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의심이 되는 제품은 열회로 구분합니다. 지금 세 번째 거 6번으로 뺄게요. 아까 가방 빼놓은 거요. 6번으로 빼주세요. 루이비통과 샤넬, 디올 등 이른바 명품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이키와 스타벅스 등 익숙한 브랜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부터 8주간 벌인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짝퉁들입니다. 특히 국내 유명 아이돌 얼굴이 새겨진 포토카드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K브랜드와 해외 유명 상품은 모두 49,000점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관은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이 점점 심화되면서 짝퉁 물품도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어떤 회사들의 한국의 공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상반기에 저희 75% 정도가 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 지재권 침해 물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저희 세관 역량을 더 집중해서 집중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파류와 생필품 등도 정상가보다 최대 90%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해당 브랜드에서 만들지도 않는 제품까지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물품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게 소량이든 아니면 대량이든 해당 소비자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천세관은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이죠. 야구장에선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적지 않은데요. 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문학경기장에서만 한 해 동안 약 3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단체, 구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학야구장 내부 매장에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 건데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입점업체는 물론 관객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장마로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 야구장 내부 카페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자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민트색 다회용 컵에 담아 내어줍니다. 빙수도 마찬가지 다회용 그릇에 담습니다. 야구장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새 여름이라 많이 더워서 지금 많이 나가면 수백 개씩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을 해요. 많은 효과는 내지 못하겠지만은 조금이나마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학야구장 내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가 도입된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 이곳 문학야구장이 입점한 먹거리 업체 34곳 중 20곳이 이번 다회용기 도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8경기 동안 사용한 다회용기 수가 약 10만 개에 달합니다. 아직 도입 초기지만 야구장 곳곳에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관객들도 이런 변화가 반갑습니다. 끝나고 이제 야구장 나갈 때 좀 쓰레기 많이 쌓여 있는 거 보고서 약간 환경 걱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각 출입구엔 다회용기 전용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사용한 용기를 이곳에 반납하면 전문 업체가 7단계 세척 과정을 거쳐 음식 매장에 다시 공급합니다. 매장도 일회용 포장 용기 구입 비용 등 부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다회용기 이용하고 나서는 좀 쓰레기가 많이 줄었고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자재 값이 되게 많이 올라 있는데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인천시는 이달 초 SSG 랜더스와 협약을 맺고 올 시즌 홈 경기 동안 다회용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 원. 이번 시도로 약 2톤 이상의 일회용 쓰레기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야구 올스타 시즌 시작부터 종료까지 다회용기 20만 개 이상 제공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좀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도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며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 초기다 보니까 좀 참여하지 않은 매장도 있고 또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도 좀 전 메뉴를 다 다회용기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매장도 늘어나고 지난해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총 300톤. 인천에 앞서 잠실과 수원 등에서도 야구장 다회용기 도입이 시작됐는데 향후 이런 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구 시민단체가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시민 15,000명의 서명을 받고 9월까지는 2만 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 전자서명과 직접 서명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연대를 추진할 방침이며 범야권 정치권과 함께 국회 토론회와 독재자 기념사업 금지 법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서구청이 오는 27일 이현공연 물놀이장에서 제7회 가족사랑 아이스 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는 얼음과 물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아이스 인간 볼링과 얼음 바구니 옮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무대에서는 버블앤 매직쇼와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연계한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펼쳐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는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를 형성하고 기초기본 학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기초기본 학력 영역 7개 프로그램과 주제 중심 학습 영역 2개 프로그램, 마음과 건강 안전 영역 4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학습 놀이터는 대구초등 온라인학습 놀이터.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 문화재단이 오는 26일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2024 소나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통, 나눔, 기쁨을 의미하는 소나기 콘서트는 매년 여름에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성악과 트로트 그리고 하드락까지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들이 참여합니다. 경동 프로폰의 김기영 대표이사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동신교 지하도로와 서재 지하도로 두 곳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도로에 주소를 부여한 건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구청이 청년 공감터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BTV 대구방송은 그간 대구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대구시가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소 뒤늦은 대책이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더 좋은 대책들이 마련되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